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 대수특필한 새로운 내용 지금부터 시작 보고해 드릴 텐데 방북 비용이 북한과 합의가 완료된 직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직접 전화를 시도했었다라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라는 내용이 오늘 새롭게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북비 협상이 끝나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북한과 직접 통화를 했었다.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2019년 5월 쌍방울이 방북비용 협상을 시작했고 5월에서 11월 경기도와 조선아태위원회 사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지킨 공문이 4차례 발송이 됐고 7월 김성태와 북한 간에 방북 비용을 5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김성태가 깎았잖아요. 빅딜, 디스카운트 합의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북한의 리종혁과 전화 환담을 직접 시도했었으나 그것은 필리핀 아태 평화 번영 국제대회 당시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네. 검찰이 주목하는 시점은 방북 비용 북한에서 500만 달러. 근데 너무 많으니까 검찰에 따르면 김성태가 300만으로 좀 깎아달라. 북한이 좀 고민하다가 300만 콜. 합의가 된 직후 그 시점쯤 이재명 지사가 북한의 리종혁과 전화를 하려 했었다. 네. 그 시점을 검찰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통화를 하려 했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2018년에서 19년 사이인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확인이 된 것은 문 정부가 서울시장 또 강원도지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북과 접촉하는데 사실은 적경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 경기도와 강원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당시에 박원순 시장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지사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했을 겁니다. 실제로는 접경 지역을 이루는 게 경기도하고 또 강원도인데 어떻게 나만 빼냐. 거기서부터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자기의 방북에 대한 어떤 의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요.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 있었던 어떤 고양시에서 있었던 1차 아태 협회하고의 회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민경련에서 왔고요. 또 실제로 송명철 부원장이 와서 아마 이 자리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직접 연결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랑 말하자면 이종혁 위원장하고 통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어느 정도 하부 단위에서의 방북에 대한 내용, 즉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협의하는 속에서 이런 사안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승인되지 않는다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강력한 그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주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 하셨잖아요. 네. 검찰이 주목한 시점은 공소장에서 방북 비용이 한 번에 다 딜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따르면 500만 너무 비싸? 300만. 그 시점쯤 방북 비용이 합의된 시점쯤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하려고 했었다. 지자체 자항으로서 김용주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다 합의됐다 뭐 이건가요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공문만 보내서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뭐 헬기를 띄우느냐, 벤처가 몇 대 따오느냐, 그에 따른 비용 협의가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 500만 달러냐, 300만 달러냐, 그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무자, 말하자면 대표적인 사람들 간에 성사를 하고 또 이하영 부지사 입장에서도 그래도 최종적인 합의됐다는 것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통화도 시도하고 이제 가는 날만 남았다. 이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통화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네. 통화는 하지만 성사 안 됐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정치문 변호사님, 검찰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까지 어떻게 알고 공소장에 담았을까가 궁금했는데 이 대표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소설을 썼다라고 하니까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그냥 없는 내용 소설 써서 담은 거니까 통화를 이종혁과 시도하려 했지만 환담 통화를 하려 했지만 시도가 안 됐다. 성사가 안 됐다.
검찰이 소설을 썼다면 그냥 지어서 썼을 것이고 소설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나왔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사실관계를 검찰이 수사를 잘 해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공소장에 담겼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가요, 작년 6월에 자백을 했어요. 그게 진실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을 이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실이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변명하는 것이 그게 자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대로 그 2018년으로 돌아가면 7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가 돼요. 그런데 9월에 티타임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 왜 이때 티타임을 갖다가 하면서 대북 사업에 집중하자라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독려했냐면,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 몇 프로였습니까? 80%였어요. 왜 80%였느냐? 2018년 4월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있었죠. 5월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있었죠. 그다음에 9월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있어가지고 평양이 아니라 이전 대통령은 평양까지밖에 못 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백두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있었습니까? 시청자 중에서도 80%는 지금 이 돌직구를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서도요, 제가 봤을 때 80%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고 있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 다음번에 경기도지사 재선하고 삼선할 거야 이랬습니까? 대통령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 뭘 뚫어야 되느냐? 북한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9월에 티타임하고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가는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두 번을 가요. 두 번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그 북한의 최고 직위인 김영철 만나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그 밝았던 김성애 만나가지고 그때 스마트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갔다 오자마자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귀국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하고 개선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갖다가 해요. 그러면서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하고 북한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나온 공소장 내용 제가 보니까 2018년 바로 그때 경기도에 보도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도자료가 뭐였냐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방북은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걸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화 환담을 시도했었던 대상은 북한의 리종혁입니다. 2018년 11월 이화영 부지사 입에서도 이 리종혁 원장이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다라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담을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작년 9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씨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은 이렇게 대납 사실도 알고 검찰에 따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북한 관련된 사업을 지시하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들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도지사의 방북을 재촉했고,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북과 관련된 전화 통화까지 하려 했는데 어째서 이화영 씨가 독단적으로 하려 했다라고 주장하느냐라는 것을 검찰은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이 방북이라는 것을 하고 싶었던 의사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제 그것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또는 동의를 하고 공모를 했느냐, 전 그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만약에 정말 대선까지 생각했던 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가에게 특정한 돈을 받아서 방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쌍방울이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느냐라는 거를 좀만 들여다봐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만한
웬만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 지점에서 뭐 방북이나 대북 관계를 잘 해보자라는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김성택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거고, 실제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 요청을 하고 이미 대납이 이루어진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시도를 했겠느냐, 예산 책정 자체를 아마 안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책정할 때 처음에는 3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것을 유엔에다가 이제 그 안보리 제재, 그러니까 해제 대북 제재 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금액 자체를 3억 정도로 낮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경기도에서 왜 하냐는 거죠.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모든 걸 다 대납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미 대납이 된 상황이라면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사업비를 책정할 이유도 없고 그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낮출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남북 관계가 좋았던 국면도 있지만 정말 극으로 가서 경색됐던 시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으면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도 놓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냐. 어쨌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 반박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쌍방울의 이 방북 비용 등의 대납 사실을 다 알고도 직접 승인하고 지시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반박처럼 이화영 씨가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방북비 대납 등 검찰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쯤 되니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